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빅파마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빅파마의 최근의 그 현황을 보면 상당히 그 유리한 환경이구나라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주가들은 안 빠지고 시장이 상당히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팁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현재 주가 상황,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약들, 그 다음에 특히나 코로나19 관련한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들이 거의 그 매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이 만약에 없다라면 어떤 앞으로의 매출 모습을 그릴까라는 얘기까지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대되는 임상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이자는 2019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흘러내렸고요. 건강의약품, 그 다음에 복제의약품 사업 구조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이제 혁신 치료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그리고 재편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향후에 그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앨버트 볼라라는 CEO가 기회를 잘 포착을 했죠. 바이오엔텍을 잘 물었고 바이오엔텍과 같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면서 완전히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잘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540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도 상당히 탄탄한 경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매출액이 급증을 했고 올해 보면은 1,000억 달러 이상 이제 그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수준은 그렇게 큰 수준으로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영이 상당히 이제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 부분을 보면은 코로나19 치료제인 코미르나티가 거의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호스피탈, 항암제, 그 다음에 내과 치료제, 그 다음에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골고루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제품을 보면은 엘리퀴스 같은 항응고제가 자리 잡고 있고, 프레브나라는 폐렴 연쇄 상규균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의 그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제로 임렌스의 성장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질환 치료제인 빈다맥스의 성장률이 지금 거의 한 40%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치료제들의 파이프라인들도 상당히 이제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을 떼어내고 나면 어떤 그 매출 비중일까라는 게 궁금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를 떼어놓고 한번 본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제가 27%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내과 치료제, 그 다음에 호스피탈,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맥스, 빈다켈 같은 경우가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한 44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빅파마로서는 약간 이제 작은 수준이에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매출이 줄어들 때 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감들, 그다음에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죠. 올해 1분기에 그 매출 현황을 잠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장률 위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은 14%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팍스로비드는 작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죠. 가동률이 현재 수준에서는 한 80%,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점유율은 9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1분기에만 15억 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진짜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화이자가 다 받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항응고제 엘리퀴스 같은 경우에도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쪽
프레브너가 23%, 그 다음에 빈다맥스 희귀질환 치료제가 4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치료제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매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 되면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지는 수준을 팍스로비드가 올라오면서 만회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점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이제 그 엘버트 볼라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화이자에는 큰 그런 전환점이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다가 이제 과감하게 M&A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그 볼라의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과감하면서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A를 할 때 최근에 그냥 과감하게 M&A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견 기업이면서도 이제 화이자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한 110억 달러 아니면 70억 달러 정도 되는 것들을, 중견 업체들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한 5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현금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채를 일부는 갚아 나가고 있고, 배당도 올리고, 그 다음에 M&A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M&A를 한 2개 정도 했고, 올해도 벌써 2개를 했는데, 아레나를 M&A를 하면서 S1P 모듈레이팅 하는 조절자 치료 물질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헤븐이라는 회사를 11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편두통 치료제 누르텍을 확보를 했고요. M&A를 할 때 대규모의 그런 회사를 한 번에 M&A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필요한 기전들을 채워 넣는다라는 그런 회사 정책을 볼 수 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이 540억 달러 정도 들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590억 달러가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M&A를 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도 한 250억 달러는 영업 쪽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M&A를 하면서도 꾸준하게 이 540억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파이프라인은 전체 89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이상만 37개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임상 승인이 날 걸로 기대하는 파이프라인은 16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빅파마라고 하면은 61개, 평균적으로 61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은 화이자는 상당히 향후 미래에 먹거리를 좀 많이 들고 있는 회사고, M&A를 향후에 지금 들고 있는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다른 회사보다도 견조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한 1, 2년 정도는 이 코로나 백신, 코미르나티의 어떤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르나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그런 그 감염자, 그 다음에 사망자가 피크를 친 거는 올해 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는 1월, 사망자는 2월 달에 피크를 쳤고, 지금은 감염자는 89%, 그 다음에 사망자는 94%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감염자가 늘면서 뭐 주가도 상당히 좀 좋은, 관련한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화이자의 코미르나티가 6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재료에 의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내후년 가면서 백신의 매출액은 점증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팍스로비드 치료제입니다. 이 팍스로비드의 1분기에 생산량 체제가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오고 1년에 1억 2천만 도우즈까지 생산 체제가 올라오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거의 55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치료제는 계속 이제 그 매출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백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치료제의 매출액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 그러니까 견조하게 이 두 개의 매출액이 올해에 한 5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을 화이자가 1,100억 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반 이상은 코로나19 관련한 그 두 치료제와 백신이 담당을 할 것 같다라는 점인 거죠. 자, 그리고 향후에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리바이럴을 인수를 하면서 얻게 된 RSV 치료제입니다. 이 RSV는 현재 이제 치료제가 없으면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상 2상을 파트 3로 이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트 1에서 상당히 괜찮은 그 임상 결과가 나왔고, 현재 파트 2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그 화이자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임상이다라는 점이고요. 아직 치료제가 없고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베스트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레나를 인수를 하면서 얻게 된 에트라시모드입니다. 이 에트라시모드는 자가면역 쪽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고, 임상 3상 1차 유효성 평가지표, 2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전부 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 내년에 신약 승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라든가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크론병,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적응증으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전들이 전부 다 임상 2상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그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UC, 즉 그 궤양성 대장염에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확장 적응증에서도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리틀레시티닙이라는 저분자 화합물인데, 이 저분자 화합물도 폭넓은 면역 염증 치료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트라시모드하고 적응증이 상당히 이제 겹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라든가 백반, 그 다음에 UC, 크론병 이런 쪽에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치료제고요. 근데 원형 탈모 쪽에서는 임상 3상에서 데이터가 이제 잘 나왔고,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임상 2상에서 이제 백반이라든가 아까 UC, 그 다음에 크론병 이런 쪽에 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백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 프로토콜을 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망한 파이프라인으로는 라인병 치료제 백신, 라인병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라인병 백신 쪽은 아직 이제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매출액과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경쟁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임상 일정을 보면 어린이 환자를 포함해서 임상 3상이 올해 3분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라인병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라인병 백신 개발 회사인 프랑스의 개발사 발레바의 지분을 8.1%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백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기전이면서 파이프라인이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혈우병 치료제, 혈우병 A, B 그 임상 1상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올해 이제 1,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액을 올린 다음에 내년부터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반 이상이 넘는 코로나 관련한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급격히 매출액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이제 그 비코로나 관련한 매출액이 한 47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뭐 470억 달러보다는 더 이제 올라오겠죠. 성장률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2년 후부터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전체 다 올라오면서 매출액이 조금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화이자의 밸류에이션이 PE로 보면 한 8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장이 한 19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매출액이 떨어질 거고 당연히 EPS 떨어질 거다. EPS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한 2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4달러대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게 다시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틀리지 않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고 코로나는 당분간은 지속되면서 현금을 계속 유입시킬 것이다. 그 현금은 향후에 화이자가 파이프라인을 건실하게 만드는 주요한 성장 요인으로 뒤바꿈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그 감염자가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영향은 받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질 텐데 그때는 화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다시 견조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